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영상을 이제 자주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내용이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오늘 시장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라이브 진행을 할 때 일요일에도 제가 9월달은 이번 주 중후반부터 조정의 기운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텔레그램에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설명을 좀 안 드려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재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에서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알리바바는 2018년도 이때 핀투거라는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는 AI 칩, 그죠? 그 다음에 CPU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업체예요. 설계.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팹이 이제 공장이라는 뜻 아니에요? 공장이 없는 거야. 팹리스. 공장이 없는 설계 업체인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뭐냐면 생산까지도 중국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어디에 맡겼느냐? TSMC에 맡겼습니다. 주로 여기에 이제 맡겼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SMCI 여기에도 이제 맡겼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쪽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AI 칩, AI 반도체 칩을 지금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2019년도에도 초기 모델, 그러니까 1세대죠.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내부에 이제 쓰는 AI 추론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델명이 한광 800이라는 모델일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에도 2세대 AI 칩, 그죠? AI 칩이 아니라 CPU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전부 다 뭐였냐면 파운드리에 맡겼다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국이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를 했고 이게 몇 나노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설계를 해서 중국 내에서 만든다. 그럼 파운드리까지 중국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3.9%대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3%로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H20 모델을 중국 수출을 합니다. 중국 수출을 계획하고 개발을 했어.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보면 이만큼은 전 세계에 파는 거고, 요거는 H20 비롯해서 여러가지 모델, 구형 모델들, 레거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중국에 팔겠다라고 생각해, 가이던스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런데 이만큼이 중국 내 자체 생산 제품들로 대체되는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둔화되겠네. 그래서 이제 빠진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HBM 이쪽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HBM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게 그렇게 악재인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다 반도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HBM 관련 섹터, 반도체 관련 섹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악재입니다. VEU라고 그래가지고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장비들, 이런 것들은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다고요. 허가. 그런데 니네 허가를 받는 업체들 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니네는 여태까지 우리 말 잘 들었고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니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야.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면제해 줄게 라고 어떤 지위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위를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디에 공장 갖고 있어요? 메모리 공장이 중국에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 중국에 생산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장비가 수십 종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치기도 해야 되고, 낡았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죠? 공정이 뭐 더 진화가 되면, 라인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장비를 새로 드릴 때도 있어. 이럴 때마다 뭘 해야 된다? 장비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렇다면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놀려야 되는 거야. 반도체 라인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돌아가야지 수율이 유지가 돼. 이게 정전이 나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생겨서 멈춰. 그럼 웨이퍼들 다 날아가고 수율을 다시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발표된 수출 증가율 8월달 잠정입니다. 잠정. 이제 보름 정도 지나야지 확정치가 나오는데 잠정 수출 증가율이 1%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거지. 오늘 그래서 악재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다 두드러 맞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출 증가율 요거는 하나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요건 아까 이제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의 지수의 흐름들은 큰 흐름이에요. 지수의 큰 흐름은 뭐하고 연관이 된다? 거의 유일하게 수출과 동행을 합니다. 수출. 그래서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YOY로 수출의 증감을 따지는 거야. 통상적으로 사이클이에요.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었다가 증가율이 줄었다가 수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가 이런 사이클을 보인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데 이번에 어땠냐 하면, 자 코로나 이후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터지고 공급망 뭐 병목 현상 나오고 그러면서 빠졌어. 그러면서 지수도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가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하니까 2023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잖아. 그죠? 지수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 왜? 통상적으로 사이클을 보면 수출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동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게 통상적이야. 그런데 이게 자빠졌어. 왜 자빠졌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끌시끌했죠. 여기에다가 2024년 연말에 또 연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엄이 있었지. 탄핵이 있었지. 그죠? 어수선해서 나라가 제대로 나라꼴을 못 갖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탄핵이 되고 선거 치러지고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지. 올라갔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돼요? 8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1%대 증가율로 박살나버렸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큰 흐름 자체도 사이클이 그러면 다시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수급을 보시면 제가 뭐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물 수급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2600억 매도했어요. 순매도가. 외인들 보시면 외인들은 2600억 순매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많이 팔 때는 5천억도 팔고요. 그죠? 7천억에서 8천억도 팔아. 순매도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럼 그거보다 절반 수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물 수급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 얘네야.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야. 근데 얘네 둘의 시총 비중을 합치니까 20%가 넘어가. 근데 얘네가 삼성전자가 오늘 3% 날라갔고 하이닉스가 5% 가까이 날라갔습니다. 박살난 거지. 그죠? 시총 20%를 차지하는 1위, 2위 종목들이 저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가 저만큼 안 나왔다?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요것도 보세요. 코스닥도 현물 매도 규모로 보면 많지 않아. 571억이야. 그죠? 막판에 이렇게 담았다고. 그죠? 요렇게 순매도 쭉 가다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가서 다시 이걸 줄였단 말이야. 한 절반 정도를 줄였어. 그런데 힘들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수량 기준입니다. 아까는 이제 금액 기준이었고 수량 기준으로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은 막판에 담을 때 안 담았어. 뭘 안 담았어요? 중소형주. 중소형주는 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왔던 것은 대형주 쪽으로만 반등이 나왔던 거야.
그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자, 초록색은 기관수급을 전부 다 합산한 건데, 오늘 기관수급은 여기 갈색 보이시죠?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금융투자는 오늘 어땠느냐? 시장에 따라서 뭐 환율 움직임이나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조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때렸어요. 시간 되면 시장가로 뻥, 시간 되면 시장가로 뻥, 시간 되면 시장가로 뻥. 그죠? 오후장 들어서도 시간 되니까 2시에 정각에 시장가로 때렸고, 여기 또 때렸고, 막판까지 때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중소형주에는 갑자기 주가가 버티다가 툭, 버티다가 툭, 버티다가 툭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어떤 현상이 생겼다? 오늘 하락 종목이 지수의 하락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상승 종목이 200 종목인데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은 700 종목이야. 3배가 넘습니다. 하락 종목이. 333 종목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그런데 1300 종목이 빠졌어. 4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하락장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시장을 끌어내렸느냐? 선물이죠.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은 장중 내내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8천억 순매도까지 나왔어요. 순매도까지 갔다가 막판에 들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옵션 때문에 옵션 수익 실현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 이거 더 때리려고 뺀 것 같아.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급속도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고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판별하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시장 변곡 지표인데, 이 시장 변곡 지표가 올라가다가 70선도 못 가갖고 지금 꺾이기 시작해요. 그죠? 하방으로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수급이 외인 기관도 뭐 무지막지하게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얘네도 매매하는 규모가 있어. 그래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구간으로 들어간다? 파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가 시장 변곡 지표가 꺾이잖아. 그러면 시장이 날아가요. 밑으로. 시장 변곡 지표가 꺾이잖아.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그죠? 요때는 왜 그래요? 요때는 4월달, 5월달 이때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또 코스피 5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막 담았다고. 그래서 수익 실현하면서 또 담고, 수익 실현하면서 또 담고, 그래서 쭉 랠리가 나왔잖아. 그런데 랠리 나오고 나서 이만큼 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시장 변곡 지표가 꺾이니까 횡보를 해버려. 그죠? 그게 조정 나왔어. 시장 변곡 지표가 바닥을 잡고 반등하니까 지수 반등. 그죠? 얘네가 또 횡보를 해버려. 얘도 횡보. 그죠? 얘가 내려왔어. 그죠? 얘가 바닥 잡으니까 반등. 그런데 이게 꺾이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4년부터 보면은 굉장히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수대가 있어.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3100포인트 갔다가 밀렸어. 또 밀렸어. 또 밀렸어. 근데 여기 돌파했거든.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지가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 또 한번 지지가 나왔고, 툼에 떨어지고 올 때 여기 지지가 또 한번 나왔어. 그러면 3100포인트. 뭐 정확하게 하면 31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디 지수대에서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자고,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 2개월 동안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박스권의 하단이 붕괴된다. 그러면 지수를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밑으로 크게 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따가 뭐 조갑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3100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이게 지수가 상승 추세가 나와서 가는데 갈 자리에서 지금 계속 못 가잖아요. 그죠?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도 조정이 나와서 여기도 밀렸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에 또 뚫고 또 쉬다가 또 뚫고, 이럴 때는 걱정이 없어요. 이럴 때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뚫었어. 근데 여기에서 뚫어 맞았단 말이야. 두드러 맞고 장대음봉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는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나마 다행은 고점에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 팁을 하나 드리면 상승 추세가 가고 있어. 근데 상승 추세 쉬잖아. 쉬어.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 상승 추세,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쉬는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단을 깨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치면,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뻥 터졌어. 터지면서 지수가 3100을 깼어. 그러면 크게 돌린다고 생각해야 돼. 아래쪽으로 크게.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9월달에 이제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장 통계상으로 보면 9월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S&P 500 지수 9월달의 흐름들을 평균을 낸 거야. 평균 1928년 옛날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평균을 내 보니 초반에는 오른다 이거야. 초반에는 올랐어. 또 올랐어.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연말, 그러니까 9월 1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월 17일 뭐 중순쯤 되죠. 그 다음에 9월 말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지수는 약세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건 얼마 안 빠집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3% 조정이다 라고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평균이지.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오를 때도 있었겠지. 9월 달에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할 가능성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거고, 3%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5%를 빠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 빠지는 해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계절성이 있습니다. 9월달은. 그래서 이 계절성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가 있냐면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거 요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연준의 지급준비금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요즘에 이제 거의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RRP 영래포야. 영래포. 그 다음에 요게 TGA 계좌예요. TGA 계좌인데 요게 4월 달에 세금 납부가 있어요. 4월에.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뭐가 있다? 9월 달에는 법인세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 규모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인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게 지급준비율이라는 금이라는 게 이제 은행이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예금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TJ 계좌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어디로 잠기는 거예요? 정부 계좌로 잠기는 거야. 계절적으로 보면 9월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빠지면 무슨 얘기가 나온다? 유동성이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TJ 계좌, 요게 이제 정부 계좌예요. 정부 재무부의 계좌인데, 얘네가 여기에서 세금을 걷고요. 세금.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해. 그래서 국채에서 돈 땡겨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 필요한데 자금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출을 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이 TJ 계좌의 역할 중에 하나야. 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쏟아붓는 거야? 뭐 AI라든지, 그죠?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성장률에 필요한 쪽으로 갖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게 TJ 계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얘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항상 분기 말에 정해놓은 규모로 맞춰야 돼. 그거를 권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9월 말까지 요 정도까지 맞춰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채워야 되는 거야. 그죠? 채우려면 뭘 해야 돼요? 세금도 들어오겠지만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지. 그럼 국채 발행이 어디서 나와요? 은행들이 국채를 가장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럼 은행의 지준율이 떨어지는 거야. 은행 지준이 떨어질 때 시장의 흐름들은 어땠다?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유동성이 제일 민감하죠. 코인 시장이 먼저 빠지고, 그 이후에 주식 시장까지 연달아서 밀리는 흐름들도 나왔었어. 그런데 지난주에 연준의 로리 로건이 이런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8월 달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죠. 8월 26일 날 나왔는데, 페드, 연준이 SRF 등을 통해서 유동성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Next month. 9월이죠.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알고 있는 거야. 9월 달에 유동성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용들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9월 세금 납부가 있다고 하죠. 그죠? 분기 말을 앞두고 TJ 계좌를 채워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해야 돼. 그러면 SRF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건 뭐냐면 스탠딩 레포예요. 레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페드가 은행한테 돈을 줘. 근데 뭘로? 국채를 담보로 맡깁니다. 은행이. 그러면 페드가 돈을 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이게 SRF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 이제 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뭐 DW, 재할인 창구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9월달이 좋지는 않아. 그거는 페드도 알고 있고, 그죠? 시장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런데 옛날처럼 페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가기보다는 SRF라든지 DW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터뷰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이제 한 방 놔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았고 연준도 이 유동성 감소의 위험을 알고 있어.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남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심각하게 안 좋고, 그죠? 박살나고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유쾌해 보이진 않는다. 오늘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1%대로 쪼그라들었어. 1.1%입니까? 이걸로 쪼그라들었어. 그죠? 여기에다가 시총 2위가 박살나고 있는 중이야. 여기에 박스권으로 2달 동안 지켜왔던 3100포인트가 여차하면 무너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 그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하자 이거야. 리스크 관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원래는 이번 주 중반 아니면 후반쯤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용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용 쓰시는 분들 레버리지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기를 희망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기사에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중국 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느냐, 뭐 12만 개로 봤어요. 아까 12만 개 주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주문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리바바에서 AI 가속기를 설계에 성공을 했어. 이게 이제 차세대 AI야. 얘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생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 생산까지 가는 데는. 그죠? 생산하려면 파운드리 업체에서 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율 잡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칩이 중국 업체에 공급이 본격적으로 되기까지는 시간 텀이 꽤 길다라는 거지. 이런 게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 시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땡큐인 거지. 그래서 반등 이용해서 신용 정리하는 거고, 오늘 우리 시장 종목들 많이 빼긴 많이 뺐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면서 3100포인트 지지력이 확인이 되는지 이거를 계속 보셔야 돼. 3100포인트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패대기 쳐야 돼 우리도. 그죠?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뭐 완전 투매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자, 운수장비 업종 지수는 오늘 어땠어요? 올랐어요. 그죠? 코스피가 밀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올랐어. 왜 올랐습니까? 조선이지. 그죠? 조선. 그 다음에 오늘 방산이 올라갔죠. 방산이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휴전이 쉽지 않아 보이죠. 독일도 딴지 걸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방산이 이제 반등하고, 그죠? 바이오 일부 반등하고 이러면서 얘네가 올라가고 있어.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지금 이제 한한령 얘기가 나왔는데,
한학령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막 중국주들 쳐 올렸는데 한학령이 해제가 안 되고 있어. 근데 이제 9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전승절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학령이 만약에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중국주들 뭐 있습니까? 엔터주들 있죠. 엔터주. 인바운드 애들. 인바운드. 그죠? 얘네들이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전체 전략은 어찌됐든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죠? 신용 정리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돼. 그러면 현금 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현금 확보합니까? 어떤 종목을 팔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내 종목이 이렇게 있어. 얘는 플러스 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나 있을 거고, 뭐 보합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포트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만큼을 줄여버리는 거야.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얘 진짜 꼴 보기 싫어. 파는 거죠. 팔아. 그래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 왜? 우리는 지금 10월달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을 좋게 봅니까? 좋게 안 봅니까? 좋게 보고 있죠. 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행정부에서는 뭐 수출 지원책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지원금 줬잖아. 그러면서 소비 지표가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한 번 더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소비 지표의 반등이 10월 달부터 가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월 달부터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삽질만 안 하면 돼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지만 않으면 10월 달부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3,100을 깨고 내려가고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그러면 인버스 매수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에서 좀 더 자세하고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는 유튜브 영상도 잘 안 찍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뭐 홍보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은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다수죠. 3년 이상. 그래서 이분들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파동 순환주기에 따라서 한국장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이 어렵다고 미국 주식 간다? 아니에요. 아니야. 한국 주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주식을 해야 될 때다. K주식. 그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매크로라든지 시장 흐름이라든지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고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도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 잘 이끌어 나가고 시장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